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헨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나무꾼과 선녀.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나무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짐을 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야.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은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 어서 나무찜 뒤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어. 곧 사냥꾼 하나가 숨이 턱에 다 달려왔지. 여보시오, 방금 사슴 한 마리를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방금 저리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침을 떼며 산모퉁이를 가리켰어.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이 나무찜 뒤에서 나와서 말했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소원이라고? 글쎄, 색시를 얻어서 장가를 들면 좋겠지만, 나무꾼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대답했어.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일러주었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날개옷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선녀들이 내려올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침내 보름날 밤 밝은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하늘하늘 내려왔어.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나 둘 날개옷을 찾아서 입었어.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 나무꾼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지.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했어. 그래도 마음씨 착한 나무꾼을 신랑으로 맡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선녀는 속으로 마음을 달랬어. 선녀와 나무꾼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이야.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았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날개옷을 내주었지. 선녀는 날개옷을 걸쳐 입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은 뒤로는 연못에 물을 길러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낸답니다. 며칠 지난 보름날 밤,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냉큼 올라탔어.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별주부전. 멀고 먼 옛날이야. 바닷속 용왕이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고 말았어. 별별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야. 한 도사가 나타나 말했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용왕의 귀가 번쩍 뜨였어.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오. 용왕은 애걸복걸 부탁했어. 토끼의 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토끼는 깊은 산 속에 온갖 귀한 약초를 먹고 산답니다. 토끼의 간이면 용왕님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곧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문어와 고래 그리고 자라가 나섰지. 용궁의 약방이를 맡고 있는 자라의 벼슬 이름이 별주부였어. 별주부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용왕님. 자라는 목을 길게 빼며 대답했어. 그런데 용왕님, 토끼는 어떻게 생겼지요? 자라의 물음에 용궁의 화가가 토끼를 그려서 건네주었어. 두 귀는 길고 앞다리 둘은 짧고 뒷다리 둘은 긴 짐승을 그려주었지. 제가 꼭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곳 무트로 향했어. 무트에 다다른 자라는 여러 날 산속을 헤맨 끝에 깡충깡충 뛰어오는 짐승을 만나게 되었어. 그대는 혹시 유명한 도 선생이 아니오? 자라가 점잖게 물었지. 맞소만, 못생긴 양반이 왜 나를 찾는 거요? 자라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 나는 아름다운 용궁에서 왔다오. 용궁은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멋진 곳인데 날마다 잔치라서 신나게 먹고 노는 게 일이지요. 그곳에 도선생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 풀만 먹는 것도 지루하고 호랑이나 독수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일에도 지쳐 있었거든. 좋아요, 갑시다. 용왕님께서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실 겁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향했어. 용궁에 닿자마자 토끼는 두 손이 꽁꽁 묶이고 말았어. 속았구나. 토끼는 황금 의자에 앉은 용왕 앞으로 끌려갔어. 나의 병에 내 간이 약이라는구나. 이런,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용왕의 말에 토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 제 간을 탐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 옹달샘 깊이 감춰두었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토끼와 무태 다녀오라고 일렀어. 토끼에게 온갖 보물을 선물하면서 말이야. 자라는 그 길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무트로 향했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어서 간을 가지고 오렴. 토끼를 바다 기슭에 내려놓은 자라가 말했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니? 토끼는 보물자루를 둘러매고 깡충깡충 뛰어서 사라졌대.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도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이라곤 한 톨도 없는데 어쩌죠?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곳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곳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서 제 곳간에 가보았어. 고을의 원님이라는 자의 곳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해.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는 없지요. 다음 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나와서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 돌.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세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가 셋 있었어. 부자 영감은 세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을 주어서 재주를 시험한 뒤에 곳간 열쇠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지.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지. 어미달기 된 암탉은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내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지.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 한 토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토를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도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허허,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3년 고개.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어.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였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고갯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이쿠!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다친 곳이 없는데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 큰일 났구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를 어쩌나. 앞으로 겨우 3년밖에 못 산다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걱정이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약을 먹으면 무엇하나 3년밖에 못 살 텐데.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3년 뒤에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나섰어. 할아버지, 오히려 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자를 돌아보았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잘된 일이라니. 그러자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런 고얀 놈,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아니에요?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 허허,
그래, 내 말이 맞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할아버지는 곧바로 삼년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 첫째도 둘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만은 전혀 달랐어.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지. 반쪽이는 삼형제 가운데 힘이 제일 세었어. 힘이 세면 무엇해? 반쪽이인걸. 형 둘은 반쪽이를 볼 때마다 흉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느 날 반쪽이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소나 돼지를 물어갔지. 걱정이 된 마을 사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곳곳에 붙였어. 하지만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그깟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방을 본 첫째가 나섰어.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다 밤이 되어서 산속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외딴집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지. 노인은 첫째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눈앞에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쳤지. 이튿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고얀 놈,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집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야.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둘째도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 묵게 되었지. 이튿날 둘째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하하, 어리석은 놈들. 노인은 또 코웃음을 쳤지.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셋째인 반쪽이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두 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지.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 잠을 자던 반쪽이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깼어.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 같은데 무슨 수로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만년이라도 살지.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어. 반쪽이는 재빨리 마루 밑에서 기어나왔어. 내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의 싸움이 붙었어.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지만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지. 가까스로 쓰러뜨릴 만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 통에 무쇠 같은 반쪽이도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그래,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돼. 마침내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서 호랑이의 이마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어.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큰 상을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깊은 산 속에 사람을 마구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못된 호랑이를 잡아 없애기로 하고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았어.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어흥! 어흥! 때마침 구덩이 곁을 지나던 나그네가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제발 구해주세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지. 어흥! 호랑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했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무슨 짓이냐? 은혜? 저 구덩이도 사람이 파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넌 내게 잡아먹히는 것이 맞다. 그러자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 잠깐! 내 말이 옳은지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내 말이 맞다면 죽어주마. 호랑이는 나그네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어. 둘은 곁에 있던 소나무에게 물었어. 사람이 나빠. 우리를 막 베거든.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나그네를 덮치려고 했어. 나그네는 몸을 피하며 외쳤어. 잠깐만! 황소에게도 물어보자. 둘의 말을 모두 들은 황소가 입을 열었어. 사람이 나빠. 일만 죽도록 시키고 마지막엔 잡아먹거든.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볐어. 제발!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두 번이나 이겨서 자신만만했어. 둘은 곧 토끼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 토끼는 호랑이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열었어. 일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그 자리로 가볼까요? 좋아, 좋아, 어흥! 호랑이는 앞장서서 구덩이로 갔어. 토끼는 구덩이를 들여다보고는 말했지. 아니, 호랑이님이 이깟 구덩이에 빠지셨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토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 잘 봤지? 이렇게 빠졌다니까. 그걸 본 토끼가 말했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니 나그네께서는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제야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어. 제발 구해 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속을 나그네가 아니었지. 나그네는 들은 채도 않고 서둘러서 가던 길을 갔단다.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 훈장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무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늘, 천, 땅지, 천자문을 읽히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궁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 모르게 훈장님 혼자 꿀단지에 꿀을 먹고 있지 뭐야. 하루는 꿀이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서 꿀을 드시는 거지요? 그러자 훈장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 꿀이라니, 그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야. 어느 날 훈장님은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아이들끼리 책을 읽고 있었어. 문득 한 아이가 나서서 말했어. 얘들아, 다락방의 꿀단지를 꺼내서 조금만 맛볼까? 한 아이가 꿀단지를 꺼내서 내려왔어. 정말 꿀맛인걸? 한 번씩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찍어 먹다가 어느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호된 회초리를 맞을 것이 뻔했거든. 그때 다락방에서 꿀단지를 내려온 아이가 나섰어.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세게 메어 쳤지. 벼루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어. 훈장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벼루가 말이야.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바닥에 드러난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훈장님이 돌아왔지. 훈장님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 벼루! 다락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던 꿀단지가 바닥나 있는 걸 보고는 더 놀랐지. 내 꿀단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울고 있던 아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 훈장님,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단지에 든 것을 모두 먹었는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단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가난한 살림이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뗄나무를 하러 갔어. 뾰로롱 뾰로롱 뾰. 어디선가 예쁜 새소리가 들려왔어. 오라, 바로 너로구나.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 파랑새는 포르르 날더니 할아버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 없을까? 마침 옹달샘 하나가 눈에 띄었어.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 음, 물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두어 모금 더 마셨어. 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지 뭐야?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너럭바위에 앉았어.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 그만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했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답답한 마음에 거울을 보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날이 밝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옹달샘을 찾아갔어. 샘물을 두어 모금 마시자 할머니도 바로 잠이 들었어. 깨어났을 때는 예쁜 새댁으로 변해 있었지. 하하,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젊어지는 샘물 소문은 이웃마을까지 전해졌어. 할아버지는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옥날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젊은 할아버지 부부가 산속 옹달샘에 갔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네.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대. 행이의 동화나라 오늘은 전래동화 9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안녕.